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진행하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시장이 또 아침에 1시간 정도 이제 본 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대체거래소 시장이라는 게 8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상장된 종목의 3분의 1이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이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면 사실 오늘 시장에서 또 뭐가 가겠네, 뭐가 강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대부분 생기죠. 예, 그것들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본장이 9시부터 열리게 되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체거래소 시장이 보통 이제 참여자들이 조금 아직은 뜸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료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때가 있고, 그게 이제 정제가 돼가지고 본 방송 오게 되면, 본 그 KRX 시장 오게 되면 약간 생각보다 덜 가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은 또 글쎄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오늘 또 아침에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많이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다 간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오늘 적어도 오늘 아침에 좀 추가로 플러스가 나면은, 어제 이제 탄력이 막판에 있었으니까 그 탄력으로 아침에 좀 움직이면 조금 현금 만들자 이런 주의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일부 종목마다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만 지금 보면은 어쨌든 지수가 플러스 났다가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노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한 방에 지금 돌리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시장에는 얼마든지 내포가 돼 있으니까 계속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 한방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덜 갔다 아니면 안 갔다 이런 애들도 이따가 오후 들어서 또 다른 뉴스에 입각해가지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비관도, 또 특별히 엄청나게 낙관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차분하게 일단 지켜보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는 제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고 그 판단에 입각해가지고 한번 가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김동엽의 진시황 오늘 6월 19일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장 2970까지 가니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3,000원 이제 초근접이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요. 사실 2,970이고 또 엊그저께는 잠깐 2,998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두드린다, 근접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3자만 앞에 안 찍었을 뿐이지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3,000에 이미 가 있어라고 해도 그만인 거고, 심정적으로는 이미 3,000 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제가 계속 엊그제도 3,000포인트 붙을 때 말씀드렸지만, 3,000포인트 붙었을 때 글쎄 3,000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 이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같은 데서 만드는 코스피 5,000 특위에 맞춰서 이제부터 1,000, 2,000 또 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말도 안 되게 어렵게 3,000이 왔는데 내가 한 서너 달 전만 해도 지수가 3,000 오면은 다 팔고 주식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제발 천지신명께 3,000포인트 한 번만 가주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지 않았느냐. 드디어 왔다, 근처까지 왔는데 이제 또 배짜라식으로 생각을 바꿀 거냐, 아니면 세네 달 전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 들어주셨으니 고맙다고 생각하고 나갈 거냐.
이런 양당 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근데 생각은 분명히 후자처럼 할 텐데 행동은 전자처럼 하는 게 개인 투자가이자 모든 인간들의 기본 속성이에요. 장이 올라가면 뭐 이걸 리스키하다. 제가 계속 이번 주 들어서 올라갈수록 리스키하다고 얘기 드리지만 동감을 별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선. 예. 올라가는 게 왜 좋은 거지, 뭐가 위험해,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오르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현재 어쨌든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이란 이스라엘 이슈잖아요.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데도 미국이 개입을 해서 굉장히 큰 차원의 전쟁을 잠시라도 치르게 된다고 하면, 예, 뭐 유가는 분명히 순간적으로 움찔을 할 것이고, 예, 저는 물론 어제 관점에서는 움찔해서 해봤자 단기니까 빨리 끝내고 그냥 끝내는 게 낫다, 이런 관점으로 어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봤던 건데, 이게 오늘 버전은 또 달라요. 그냥 그저께 버전이죠. 어제 탄력이 있어서 좀 막판에 움직여서 2970까지 갖다 놨는데, 오늘 뭐 미국이 막판에 이제 연준 때문에 좀 밀리긴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지금 뭐 매일 엄청난 폭격과 공방이 나오는 상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2, 3일은 조금 잦아들었다고 할까? 뭐 며칠 전처럼 한 7일, 6일 전처럼 막 갖다 붙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서로가 지금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공방, 뭐 이 정도로 하는 것 같고, 뭐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눈치를 주겠죠. 미국한테 빨리 결심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까부시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트럼프는 글쎄요, 오늘 버전으로 얘기한 거 보면 공격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거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건데 결심이 안 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격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는데 공격 명령을 내리진 않았어,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해서 뭐 어제 그 하메네이인가요? 그 최고 지도자가 이란인은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의지도 의지지만 현재 뭐 민심이 굉장히 이반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고, 진짜 나 죽겠는데 뭐 위에서 뭐라고 하는 걸 어떤 종교적인 신념만으로 이게 참을 수가 있는 거냐, 그건 다들 아닐 테니까. 지금 저런 테헤란이나 이런 데가 거의 뭐 도시가 공동화되었다 그러잖아요. 많이들 피신해가지고. 어쨌든 뭐 트럼프가 저렇게 공격할까 말까 아직 결심은 안 섰는데 뭐 곧 결심 쓸 거야, 뭐 이미 어떻게 보면 진짜 100%에 가까운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100%가 아니니까 아직 결심을 못했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모든 거 계속 확인하고 따져보고, 뭐 한 채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저는 정밀 타격으로 많은 사령관이 죽은 것처럼 진짜 뭐 판을 엎겠다고 하면 지금 이란의 흔히 말해서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뭐 정말 뭐 강한 저항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질러가지고 많이 좀 또 희생을 시키고, 예, 뭐 희생이라는 건 이제 이란 입장이고, 뭐 미국 입장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이제 뭐 사태를 매듭짓기 위한 이제 필수 불가결의 뭐 조치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방이 결국은 일어날 확률이 지금은 제가 봐서 51%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란이 뭐 다른 소식통 보면은 미국한테 연락을 따로 해오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트럼프도 직접 그런 얘기들 하죠. 비선이나 이런 통화를 통해서 뭐 대화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참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라는 게, 저렇게 왜 진작에 너네는 우리가 하자 그럴 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궁세 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막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얘기나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어떻게 보면 한쪽은 되게 냉정해지는 거죠. 예.
힘이 있을 때는 맞다이로 회담하는 게 맞는데 너네 이미 괴멸 직전이잖아. 우리 그냥 시키는 대로 뭐 항복선언을 하던지 하고서 만나던지 뭐 이렇게 아예 그냥 더 강하게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뭐 나중에 상황이 며칠 내로 어떻게든 정리는 되겠습니다만 오늘 좀 난데없이 여행주가 난리가 났네요. 노랑풍선 26%. 이게 진짜 뭐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에 대한 이제 무제한 송출 이거 지금 보면 뭐 글쎄요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안 오진 않았을 거고 이미 4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 많이 온 외국인이 중국인이라는 게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제 뭐 7월부터는 그냥 진짜 그냥 타면 온다. 비자 필요 없이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 난데없이 또 여행주라는 걸 한번 이슈로다가 끌고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시 50분까지도 여행주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노랑풍선과 뭐 참 좋은 여행 또 모두 투어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 갖고 굉장히 세게 여행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목소리가 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제 얘기 정말 되게 듣기 싫죠. 그냥 뭔지 모르게 이렇게 몽환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렇게 막 쐐기를 박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너무 그 소곤소곤 돼가지고 내가 뭘 하기에는 믿음이 잘 안 간다 이럴 수도 있고요 사실. 꼭 뭐 이 방송 듣는 게 사실 뭐 믿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결정적으로 내가 나중에 뭘 할 때 참고하려고 그냥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듣는 거야 뭐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뭐 괜찮고요. 자, 하여튼 좋아요가 지금 2분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2,000명 계시다가 한 500분이 나가셨는데도 아직까지 1,490명 정도가 버티고 계신데 자신합니다. 이따가 11시 반쯤 돼서 또 한 1,000명 정도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과 저들 지금 정상 섹터와 비정상 섹터가 지금 며칠째 삿바싸움하고 있잖아요. 줄다리기. 이란 쪽에서 뭔가 좀 험한 얘기 나오면 해지 섹터가 세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정책주 위주로 해서 뭐 시장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이 강하고 이런 것들에 지금 삿바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삿바싸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사실 얘기가 들을 만큼 괜찮아 이런 이제 퀄리티도 일종의 좀 보장까지는 힘들어도 그래도 1시간 반 들어보고 나서 한 줄이라도 한 장면이라도 기억에 남아서 그게 내가 앞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사실 성공한 방송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얘기하니까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저는 그냥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벽에다 대고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기대값이 또 너무 높아도 안 돼요. 여기 한 1,500명 듣고 계시면 제 얘기를 듣고 행동하시는 분은 저는 1%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15명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기대치를 낮추고 해야 서로 부담이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또 끄집어 내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섹터가 뭐였냐면은 엊그저께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소버린 AI의 후속으로 해서 모두의 AI라고 하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제목이 붙었던 게 원래 소버린이 아니고요. 모두의 AI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쓰는 AI의 환경을 만들자라는 거죠. 뭐 나쁜 개념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전문가만 AI를 주장할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 환경을 이런 거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소버린 AI도 주권형 AI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 키우고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고 이러면서 국내 데이터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자 이런 개념이라서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석 자리도 됐겠죠. 어쨌든 이런 자리 만들면서 어저께 이런 이제 정부의 그 과기통신부의 그 현안 보고 업무 보고 상황에서 일단은 AI 기본 사회 만드는데 1조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또 분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도합 5년 동안 이제 100조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보니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까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무료 나눔을 제일 먼저 선언을 했다. 얘네들의 그 유료 LLM 모델이 있는데 에이전트 모델이 있는데 그걸 쓰면 원래 하이퍼클로바 X를 이것도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 유료란 말이죠. 근데 지네들 사이트에서 이걸 쓰게 되면 하이퍼도 무료야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부담하고 자기네 쪽으로 인입돼 가지고 쓰는 사람들한테 하이퍼를 무료로다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모두의 AI의 진정한 실천이죠.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 6,400원대 이 정도까지 흐름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좀 보합권 내외까지 밀려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의미로 좀 인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제 GPU 엔비디아 국내 총판 개념으로 해서 좀 흐름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클라우드웍스는 어저께 네이버 클라우드에 이제 지분 투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어제 보면 샘 플랫폼과 함께 상한가도 가을 했는데 오늘은 네이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카카오한테 좀 내줬죠. 지금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게 경쟁자가 있어야 좋다라고 해서 지금 네이버보다는 오늘은 카카오야 이렇게 그 제목을 표지를 달아놨는데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은 삼성전자야 하이닉스야 이걸 가지고 맨날 어디가 더 좋아요 맨날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듯이 지금 보면 이번 주는 누가 봐도 네이버가 훌륭하고 잘 올라갔는데 카카오라고 뒤질 소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오늘 보면 네이버보다 훨씬 강하죠. 이것도 키 맞추기 식으로 해서 서로 맞수 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쟁 관계 내지는 앙숙 이런 관계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펌프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또 하나 이슈는 이제 바이오 USA라고 오늘 밤까지 하는데 미국에서 ADC라든가 인공장기 이슈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는 1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해가지고 기술력이라든가 임상값을 또 발표하고 이런다고 해서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SK바이오팜, 나이백, 휴원수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 굿모닝 작전 시간에 약간 공개 비슷하게 이 종목이 뭔가 좀 해줄 것이다 나중에 제가 이거는 그냥 아무 대가라는 거 없이 그냥 잘 되면 정말 나중에 칭송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바이오인데 이거 믿을만 하냐 이런 의심 갖고 안 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의심만 사다가 안 가면 에이 투자 안 한 게 훨씬 잘했어 이런 평가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에다가 집 팔아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좋고요. 다만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서 많이 발굴했던 여타 종목들의 폼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지금은 사실 거래량도 일천하고 재료도 아직 가시화되거나 기술 이전까지 가려면 시간도 한 1년에서 1년 반은 걸릴 것 같아서 딱 지금 오늘 몰빵치기 해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자리가 일단은 좋아 보이고 과열되지 않았고 또 이중항체에 대한 다중항체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저런 부작용 최소화하는
스텔스바디라고 하는 플랫폼도 또 굳이 따져본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그 홍천인가에 바이오 산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름이 되게 길어요. 거기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이슈도 엊그저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면역항암제 차세대 버전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최근에 이제 그 빅파마들 뭐 BMS라든가 머크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그 BEGF라고 하는데 그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 사오면서 뭐 8조 막 111억 불 이런 식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남다르게 쏘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한번 조명을 되게 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뭐 꼭 오늘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정말 하루에 한 주사기 운동 이런 식으로 해도 부담 없을 관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전히 지수가 지금 뭐 밀렸죠. 어저께 21포인트 올랐는데 오늘 현재는 뭐 아침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르락 내리락 그러다가 지금은 또 16포인트, 15포인트 정도 좀 마이너스 나 있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딴 건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시장 얘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오늘 거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얘기했던 면면을 보면 시장에 대해서 이게 월요일 날 아침에 그랬잖아요. 그 주말에 뭐 이의 전쟁이 좀 격화되는 느낌이지만 빠른 수습이 가능해 보이고 마이너스권 적극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약세 출발하고 지수가 50포인트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지수 3,000 근접하면 위험 회피해야 된다. 현금 확보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3,000 바로 코앞까지 갔다가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50%니까 뭐 플러스 50이 됐다 보합으로 끝났죠. 그리고 어제 미국 개입한다고 그래서 쫄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기 종전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저점 매수 공략해야 된다. 어제 약세 출발하고 2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아주 단편적이지만 뭐 한 줄로 이렇게 말씀드린 얘기들이 거의 뭐 시장에 대한 정확한 대응에 가까운 해결책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도 아침에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제 탄력으로 오늘 좀 올라오면 초반에 좀 현금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현재로는 그런 뷰가 얼추 맞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1시간여 지나면서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물론 뭐 종목에 따라서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있고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뭐 좋은 애들 많은데 아무래도 어제 낮게 출발해서 올라갔던 그림하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데칼코마니인데요. 월요일날 마이너스에서 50% 올랐잖아요. 50포인트. 근데 화요일은 50포인트 오르다가 거의 보합으로 끝났죠. 근데 어저께 21포인트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제 생각에는 15에서 한 20포인트 내외 요 정도 빠지면서 끝나서 계속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보는 관점 뭐냐면 3,000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엔딩이 나오면 바로 3,000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엔딩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뭐 투항을 하든 아니면 폭격을 맞아서 거의 뭐 이란이란 나라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3,000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근데 아직 그러기 전까지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지만 기술적으로 과열 상태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는 또 무시 못할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지수는 우리가 PBR 1.5배가 1배 수준이 보통 지금 얘기 나오는 게 2,950선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PBR 딱 1배라는 게 그래봤자 그럼 북밸류인데 이거보단 높아야 정상이지요.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지금 2,950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고 이거 이상은 지금 이제 오버하고 진짜로 원래는 뭐 몇 달 전에는 이게 기준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500, 600밖에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채워진 거죠. 그럼 이 이상으로 간다라는 건 이제 오버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오버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과열은 시켜야 되고 이란 리스크라고 부를게요. 뭐 이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돌발 변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보면 지수는 결국은 3,000과 2,900 사이에서 당장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이에 이제 요새 바짝 오른 기술적인 과열이라든가 이격도가 되게 벌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장 빠질 때부터 말씀드린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수가 엄청 조정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일단 시간적으로 좀 늘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국 지금 요새 뭐 장이라고 하는 게 일일비 하고 있잖아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들 오르고 그렇다고 장이 완전 빠져버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요새 이번 주 들어서는 뭐 월요일은 생각보다 좋았지만 그 어제도 좀 우회였다 하지만 또 그저께 막 3,000 붙을 것처럼 막 이러다가 밀리고 오늘도 뭐 어제 탄력이 생겨가지고서 와 그럴 것 같았는데 또 생각보다 좀 별로고 그러니까 늘 보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과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한두 번 시장에 대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제대로 봤다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난 사람 아니고 그냥 몇 번 우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파도 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줄이자 시장이 막 밀릴 것 같으면 용기를 잃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과의 그 차이는 다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소수 의견이냐 그 차이죠. 장 누가 봐도 빠질 것 같은 날 올라가니까 저점 매수하세요가 누가 그걸 그렇게 얘기하기가 좋은 관점이겠어요. 반대로 내려갈 게 뻔한 날인데 용기 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솔직히 그게 뭐 맞춘다 그래서 누가 용한 점쟁이야 뭐 이러고서 복채 들고 와서 우리 한국경제방송국 앞에서 뭐 기다리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시장은 지금 기본 컨셉은 뭐냐? 과열이다. 과열이라서 시켜야 되는데 그걸 뭐 지수의 온팡진 조정보다는 약간 늘어진다라는 개념 정도 요렇게 좀 소화가 필요하다. 어쨌든 올라온 건 맞기 때문에 올라온 거가 뭐 그냥 쭉쭉 가주면 되잖아라는 건데 그거는 그거에 버금갈 정도의 호재가 눈에 딱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엔 대통령이 오셔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감도가 떨어지고 또 지금 오셨나요? 아니면 나토를 갔나요? 제가 아직 일정을 모르겠네요. 아직도 캐나다에 있는지 그건 오히려 제가 모르고 있는데 일단 와야 좀 삘이 좀 생길 것 같고 혹시라도 나토를 들어서 오면은 아마 일정이 좀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와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쑤시면서 얘기하는 거랑 밖에 돌아다니는 건 사실 가셔야 될 이슈들이 없잖아요. 별로. 뭐 이번에 G7 가서 뭐 변방국들하고 회담했다고 그게 우리나라 밸류업이다 이러고서 올라갈 일도 아니고 뭐 나토 얘기가 지금 나오긴 하는데 나토 정상회의 갔다 오면 글쎄요 뭐 방산 쪽에 대해서 뭐 그런 유럽의 그런 텃세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누그러뜨리고 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알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대통령의 지금 위치와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약간 약점이네요. 보니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뉴스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어쩌고 계시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신가요?
오셨네. 예. 오셨군요. 제가 딴소리 계속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 새벽에 오셨구나. 예. 한 2시쯤에. 예. 근데 나토는 안 가나? 예. 나토 회담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일단 오셨어요. 예. 오신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뭐 여독도 있으니까 예. 내일쯤부터 또 어디 횡보가 있으면은 관련해서 이슈를 좀 만들 수는 있겠는데 일단 오늘 새벽녘에 오신 것 같으니까 예. 아마 제 생각에 오전 중에는 좀 쉬겠죠. 예. 오후에 어디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정도는 일정이 좀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네,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스톱에 대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종목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요즘 굉장히 날아다닌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지난 월요일 날 소버린 AI랑 변압기 이슈 말씀드렸는데 그날 오브젠 알체라 상한가 갔거든요. 언급을 드렸어요. 이게 작은 종목이라 공식 종목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하이퍼클로바랑 관련도가 큰 종목이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상한가 어제도 10몇 프로, 그저께도 10몇 20%, 어제도 10몇 프로. 알체라는 요새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변압기도 좋았어요. 지금 변압기 쪽으로 원래 기사와는 다르게 제가 산일전기 넣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요 2, 3일 궤적을 보면 산일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화요일날 상법 개정하고 유리기판 얘기 드렸는데 유리기판으로 말씀드렸던 PI가 상까지 갔었고요. 또 어제 이슈로는 이제 이전쟁하고 그 지방 간염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는 의미 있었던 걸 뭘 추천해서 많이 올랐다 보다도 유가라든가 해운주에 대해서 스탑 의견, 흥구석유랑 흥하해운에 대해서 매도 의견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제 통했고 오늘 현재 보면 흥구석유는 아까 보니까 한 6%인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10몇 프로 아침에 오르다가 한 자릿수로 끝났는데 오늘 6% 빠진 거니까 어제 아침에 매도 의견 참고해서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좋은 결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또 공격이 나갔고 결상전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유가가 들썩거리면 또 제 의지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어쨌든 한풀 꺾였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엊그저께 기사로도 나왔지만 유가 오른다고 돈을 버는 애들이 아니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보면 아무래도 좀 땡기는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제가 아까 대통령의 지금 방향을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제가 아침에 찾아보질 않아서 그렇게 좀 실언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귀국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보니까 갑자기 대북주가 생각이 나는 거죠. 가기 전에도 연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 화폐랑 대북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갔기 때문에 갔다가 오면 또 신경을 제일 쓸 부분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대북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다 보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또 뭔가 우리가 그냥 한 손으로 손뼉치기 같은 느낌이지만 얘네들이 언젠가 계속 두드리면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게 사람의 배치든 아니면 또 다른 남북 전운 리스크에 대한 감경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티라든가 일부 또 개성공단 또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조금 또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죠. 기대 수익. 내가 대통령이 또 왔으니까 뭔가 또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수익 측면에서 주가들이 선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싶네요. 어떻게 됐어 지금? 그새 100명 어디 갔냐? 100명은 어디 갔습니까? 나토 가기로 했대요. 나토 가면
뭐 또 방산주 으쌰으쌰. 제가 어저께 그 이 전쟁 말씀드리면서 그 흥구석유랑 흥하이오는 스탑 의견 드렸지만 LIG 넥스원은 고의견 드렸다고요. 어차피 이번에 전쟁이 빨리 끝나든 아니면 길어지든 방산한테는 결국은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떻게 돼도 좋아 이런 거. 빨리 끝나도 좋고 길어져도 좋고 뭐 중동 쪽 특히나 그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방산에 대한 수요가 화들짝 놀랄 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거리가 뭐 1,500km 정도 떨어진 데서 다른 나라들을 영공을 막 뛰어넘으면서 지금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중심으로 일단 공격을 오간 거기 때문에 항공전력이라든가 미사일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더 돋보이겠죠. 물론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야 뭐 탱크나 자주포나 이런 것들 현장 무기들도 꽤 쓰이겠지만 이거 뭐 이란하고 이라크, 이스라엘 사이에는 탱크나 자주포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1,000km 이상 떨어졌는데 뭐 실고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뭘 심어놓고 쏘고 이런 게 아니고 진격하러 들어갈 것도 아니고 보면 거의 다 뭐 항공 전력에 의한 판가름이고 뭐 지금도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도 그러잖아요. 요새 뭐 사람들 싸우는 얘기보다는 온통 뭐 드론 갖고 어떻게 했네 이 얘기 중심이라서 어떻게 보면 항공 전력과 관련된 이슈에 관련된 종목이 조금 더 이롭다. 그렇다고 뭐 현대로템이 후졌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뭐 단일 규모 최대 규모의 9조 원 폴란드 계약이 뭐 며칠 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임박했다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니까요. 뭐 그 얘기가 결국 나오고 뭐가 체결이 됐다 이러면 이제 거의 세론에 좀 가깝겠죠. 순간적으로는 대규모 계약이 결론적으로 성사가 됐어 이러면 아마 그때쯤 돼서는 조금 이제 왔다 올 만큼 왔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다른 거 있나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면 새 정부 정책에 입거해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죠? 올라가면 이거고 내려가면 이거고, 뭐 근데 내려가면 이제 이거지만 이거에 관련해서는 또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아니라고 그랬지만 뭐 유가, 가스, 또 뭐 물류, 해운, 또 일부 뭐 사료, 그리고 방산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해지 섹터라고 이제 명명을 많이들 하시던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섹터 뭐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정책 얘기는 계속 오늘 내일 아마 추경 규모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이런 이제 상황으로 뿌려지게 될 거라고 하니까 오늘 뭐 지역화폐 관련주들 어제 오후도 그랬고 꽤 움직이죠. 웹캐시 같은 것들도 그렇고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뭐 이제 지겨울 정도인데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 스테이블 코인 뭐 법제화 이슈가 상원 통과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 이제 여당 쪽에서도 코인 기본법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멘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어제도 밤새 보면은 그 서클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뭐 오늘 KCT라든가 한국정보인증 또 제가 너무너무 애정했지만 제대로 먹지는 못했던 IT센 글로벌 아까 보니까 32,000원대까지 나오던데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돋보이는 오전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추경은 어쨌든 지역화폐, 그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전자결제주. 오늘 보면은 뭐 일부 전자결제주 관련된 종목들도 되게 센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가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지금 보면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한미반도체가 되게 좀 강하고요. 그리고 그저께 또 셌던 제가 유리기판 화요일날 이슈. 근데 요새 이 그 이슈 주도하는 이슈의 간극이
거의 1박 2일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그저께 셌는데 어제 좀 뚱하다가 오늘 다시 세지고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고요. 아까 보니까 대덕전자도 좀 강했는데 이수페타도 조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아난티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사람들 벌써 뭐 8%까지 올라오면서 대통령이 귀국했다는 거에 가장 반가운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제가 보기엔 대북주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움직임이네요. 신세계 INC는 왜? 저거는 왜 가죠? 신세계는 그냥 저는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랑 친해졌어요 뭐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나왔나요? 되게 세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움직이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고, 자,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버전이 폭격을 할까 말까, 뭐 항복 안 해, 이런 그림에서 오늘은 최종 결정은 아직 안 했다가 오전 마지막 트럼프의 말이었던 것 같고요. 이란의 고위 외교관발 뭐 기사 중에는 이란과의 협상에,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제 1시? 세상에, 이걸 어제 1시라고, 어제 왔다고요? 오늘 왔겠지? 1시가 시간이나 날짜별로 그거 어떻게 어저께겠습니까? 오늘이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다가 제가 충분히 내용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중간에 고갈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종목을 직접적으로 묻는 거는 난감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대답도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종목은 제발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 말아라. 대답을 안 해주겠다는데 왜 자꾸 올리냐.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브로드하게 시장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눈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눈에 밟히는 대로 하여튼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시간을 채우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여러분들 올려주신 것 중에 대답이 좀 있을 만한 것들, 제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제가 저라고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다 알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그냥 대답이 두루뭉실이라도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드려보겠다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11시까지는 그렇게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되면 제가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구분을 섹션으로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돌려볼 생각인데, 이게 지금 두서없이 그냥 뉴스만 기반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텐션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조금 더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참여도도 좀 높이고, 아니 뭘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맨날 지 얘기만 하고 앉았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종목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못 받더라도 돌려가기식으로 좀, 여러분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챗 GPT에다가 되게 애매하게 물어보거나 정성스럽지 않게 비전문가처럼 물어보면 답도 두루뭉실 하다는 얘기 많죠. 근데 되게 답을 정교하게 원하자면 정교하게 질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챗GPT 그런 학원들 가보면요, 질문 어떻게 하면 날카롭게 할까, 이런 게 하나의 섹션처럼 가르치기를 해요. 제대로 물어봐야 답이 나온다. 수많은 데이터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조합해가지고 끌어오게끔 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지금 도전이 그거예요. 대놓고 종목 질문은 못 받겠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제 입에서 알아서 종목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게끔 어떻게 한번 기술적으로 쑤셔볼까, 이런 생각들 좀 해보시란 말이죠.
질문을 잘해야 대답이 나온다. 예, 그죠? 예. 아, 신세계도요? 예. 진짜 뭐, 그냥, 신세계 INC도 사실 이번에 그 LG CNS 오르는 거랑 궤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SDS도 좀 움찔거리고, 그러니까 약간 그 그룹사 내에서 약간 그런 이제 그 IT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난번에 이제 삼성코인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정말 어디까지 갈지는 뭐 예단하기 힘든데 우리나라가 저렇게 코인에 대해서 뭔가 막 와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대기업들 지금 뭐 페이코인이나 무슨 위믹스 같이럼 중소기업들 몇 개가 자체 코인 갖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뭐 삼성도 진짜 말 그대로 삼성코인 뭐 제 생각에 아직 뜻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뭐 나올 수 있다라고 넘겨짚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선 각 그 계열사에 그 IT 쪽으로 뭐 내세울 수 있는 대표 기업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그룹사 정도 되면은 IT 관련된 이제 독립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플랫폼이나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LG CNS가 이번에 갑자기 오른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슈가 좀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 뭐 신세계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신세계 INC가 좀 뭐 제가 봐선 대략 난감인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끄집어 내자고 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뭐 중견그룹주의 또 IT 전문 회사 이런 것들도 신세계 INC의 저런 궤적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게 유행이라서 저런 게 있으면 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그렇게 막 엉뚱하게 얘기한 건 아니죠. 예. 충격. 예, 제가 최근에 가이드 한다고 그냥 사놓고 있으면 올라요 이렇게 얘기해서 예, 정말 소량 샀다가 어제 팔았거든요. 어제 조금 먹고 팔았더니 오늘 올라갔네. 예. 자, 이런 뭐 지금 이제 오프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팬 플랫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YG 플러스나 또 뭐 DOU 같은 것도 지금 충분히 고공권인데 어쨌든 뭐 YG 또 JYP 또 하이브 뭐 SM으로 이어지는 또 작은 또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 S큐브인가 뭔가 뭐 그 큐브엔터 예 큐브엔터도 있죠. 얘는 좀 별로 안 갔네요. 예. 하여튼 뭐 다른 지금 뭐 BTS 완전체가 됐어요. 뭐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블랙핑크 이제 7월부터 막 유럽 쪽 투어 막 다녀요. 뭐 이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 지금 시즌이죠. 그리고 오늘 이게 뭐 진짜 뭐가 뛰니까 뭐가 같이 뛴다고 여행주 올라가니까 엔터주가 뭐 관련이 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결국은 건너 아이들을 삼자고 치면 인바운드 관광객도 오겠지만 우리나라 관광객이 또 중국을 가는 사례도 많을 거고 어쨌든 얼마 전에 그 뭐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관계에서 뭐 업그레이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거의 뭐 드라마나 웹툰이나 컨텐츠가 지금 중국에서 사실 거의 불법으로 그냥 무법으로다가 통용되고 어떤 그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게 만약 뭐 제대로 인정받는 합법의 상황으로 접어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사실 뭐 블랙핑크나 BTS가 중국 가서 공연한다 그러면 진짜 뭐 제 생각에 진짜 천문학적인 떼돈을 벌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는 조성이 안 됐지만 이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엔터주들도 지금 오늘 여행주가 올라가는 거에 다른 또 넥스트 버전의 어떤 섹터로 해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생각해보면 많아요. 지금 이게 뭐 관광객이 그냥 오니까 여행주 뭐 이런 거만 올라가요? 아니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10월 달인가요? 뭐 추석 뭐 이런 거 끼고서 뭐 하루가만 정부에서 쉬게 만들어주면 뭐 완벽한 열흘짜리 뭐 휴가 일정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들 그럴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실 고 10월 고 3일부터 12일인가 그 일정상에 아마 뭐 여력만 있으시다면 굉장히 많은 해외 여행에 관련된 수요들이 이미 책정이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결국은 뭐 10월달 일어날 일이지만 뭐 미리 갖다 땡겼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제가 봐서 안팎으로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물론 뭐 지금 동남아라든가 뭐 코로나 이슈도 있는데 이게 그냥 여행은 맘대로 다녀도 되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그렇겠죠. 오늘 관련된 종목들 강세가 나오는 건 그런 쪽으로 또 풀고 싶은 뭐 일단의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 펀드도 1호를 무조건 가입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 사실 오징어 게임이 기대도 안 했는데 1에서 터졌고 2는 생각보다 뭐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가 뭐 물론 제작 쪽에선 그랬어요. 2가 별로인 건 3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뭐 늘 그 약간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뭐 전작보다 나은 후작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뭐 올라갈 거면 이미 벌써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27일 날 공개니까. 예, 오늘 물론 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에 갑작스럽게 이제 기대감 뭐 사실 근데 관련해서 그 영상들이나 티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아직도 좀 없다고 하는 건 조금 기대 이하 아닐까? 이걸 가지고 뭐 지난번처럼 바른손이 막 더블 가고 아티스트 뭐라고 그 이정재 배우가 소속돼 있는, 소속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뭐 주인이죠. 그런 회사가 세게 올라가고 이런 효과가 그전만큼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시장이 지금 매도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야, 외국인이 2,000억에다가 1,300억, 기관도 1,700억. 안 밀리는 거는 개인들이 여력이 많으니까 이만해도 밀린 거야 이렇게 보고 사시니까 안 밀리는 거겠죠. 이게 뭐 철저하게 지금 바닥에서 사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약간의 포모 같은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마이너스가 반갑다 이렇게 보고서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야 큐브 안 오르네요 그랬더니 큐브 지금 막 오르는 거 보이세요? 방금 제가 큐브 엔터 열었을 때만 해도 여기가 거의 납작한 모양이었는데 지금 분봉이 갑자기 치고 올랐어. 와, 엔터주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또 재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빠르다. 지금 YG 플러스 가지고 제가 응용해 가지고 엔터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물며 저 약간 B급 엔터인데 뭐 4대 엔터에서는 비켜나 있습니다만 강하게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D&D 파마한테 어제 하루 쉬었는데 역시 3% 하루 쉬었다고 오늘 또 반응이 또 은근히 또 나오고 있다. 그리고 풍산이 지금 뭐 방산 쪽에서는 여전히 원탑입니다. 뭐 최근에 8만 원 할 때 11만 원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12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큐브 엔터가 그냥 거의 보합에서 한 5, 6% 그냥 쑥 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파월이 간밤에 그 금리 보합으로 한 다음에 내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뭐 트럼프는 또 막 승질내고 뭐 멍청이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어쨌든 파월의 논리는 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경제가 그렇게 후진 것도 아니고, 연준의 목표를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회하고 있다. 노동시장도 완전 고용 상태. 최근에 사실 고용지표나 CPI, PPI 이런 것도 좀 부진했는데도 결국은 얘기하는 거 대부분이 관세 영향이 매우 불확실해서 이게 인플레이션 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금리 빨리 못 내리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유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 보면,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유가가 대단히 뭐 이번에 호르무즈 봉쇄해가지고 130불 갈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르게 연준에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4가지 정도의 멘트가 요약이 돼 있는데, 한마디로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트럼프는 승질 나죠. 유럽처럼 뭐 일본처럼 빨리 좀 내리고 막 일본은 아니고 하여튼 다른 나라들처럼 빨리 좀 내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꿈쩍을 안 하니까 엄청나게 뿔이 나 있는 상태인데, 우르렁대기만 할 뿐 사실 뭐 자르진 못하는 거죠. 다른 대안을 뭐 골라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새 오가곤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헤게모니가 뭐 정책적인 관점에서 추경이라든가 코인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지루할 만할 정도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회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조금 더 참신한 것들을 찾는데, 그게 바로 AI인 거예요. 이번에 AI 수석이 새로 신선된 자리면서 뜻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딱 됐는데 그게 네이버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시장에서 찾던 새로운 아주 신박한 테마 이런 걸로 탈바꿈이 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좋으니까 그것들 가지고 또 스토리만 좋아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도 너무 다양하고, 또 배후로 있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이게 그리고 모두의 AI, 소버린 AI가 주는 게 약간 애국의 효과도 있고요. 애국의 효과도 있죠. 거기다가 전국민 대상이라는 게 또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파급력이 엄청 센 거예요. 파급력이. AI가 말 그대로 큰 상태가 되니까 이슈들이 제가 봐선 이게 하루 이틀 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겠죠. 저도 그런 지경까지도 갈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이제 그 소버린 AI라고 하는 게요, 정부나 일정한 조직에서 AI를 구조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부펀드 진짜 100조라도 만들어서 총괄적인 그 수석 중심으로 해서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가자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런 뭐 특정화된 펀드라든가 이런 개념이 생성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단일 의지를 갖고 뭘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보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부처들이 또 나눠 먹고 분할해 가고 이러면서 중구난방 흩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싸리 AI 수석이 중심이 돼 갖고 통합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그러려면 어쨌든 저게 민간 80조에 정부가 16조 이렇게 붙여서 100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 전부 다 국부펀드를 하려면 그건 뭐 민간이 뭐 나라에 또 돈을 내는 개념이 되니까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 16조 정도라고 추산하는, 아니면 지금 뭐 수석이 얘기한 대로 100조도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의 출연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최소한 한 2, 30조 이렇게 해서 정부만의 어떤 투자 풀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거는 가볍게 여기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AI냐 이러고서 그냥 무시하실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어쨌든 백조라는 게 뭐 이웃집 강아지 이름이 아니잖아요. 되게 큰 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선 사실은 나중에 4, 5년 있다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4, 5년 전에 생각했던 어떤 목표를 채웠을까? 정말 그때쯤 돼서는 뭐 세계 3강의 AI 국가가 돼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도 저도 모르는 거고 3등은 조금 되게 야무진 목표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으쌰으쌰해서 뭐 하고자 치면 우리가 그렇게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만의 그런 AI 세상을 좀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들긴 하는데 뭐 미국하고 중국 다음이라는 소리인데 3강이라는 게 정말 어느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안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떤 분께서 이런 거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게 있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 언어 모델, 언어 모델, LLM 모델, 솔트룩스, 코난, 뭐 마음 AI, 카카오 네이버, 업무용 AI, 한컴, 폴라리스 오피스, 더존비존 이런 식으로 휴먼, 인간 AI, 휴먼 인간, 이스트 소프트, 뭐 솔트룩스, 또 네이버에 지분 있는 회사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섹터로 구분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일부 시세가 좀 약하지만 결국은 약간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저께 제가 이거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네이버가 코스닥 기업들 중에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 정리해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저는 뭐 유료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진 않습니다만 그런대로 뭐 제가 봐서는 크라우드웍스 여기 목록에 있었고요. 신플랫폼 또 카페24도 한 1,500억 네이버가 투자가 들어간 기업이라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제 굉장히 셌고 뭐 오늘 조금 약세가 나오더라도 또 강하게 나올 그림들이 추가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바이오 USA 오늘 바이오 이슈로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이 저렇게 추구한다는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동물 실험 대신에 저런 미니 장기 모델, 인공 장기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대신한다 이런 시장에 지금 삼바가 뛰어든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뭐 다른 기업 찾기보다는 삼바가 뭐 저런 이슈로 뭐 상을 치고 이러진 않겠지만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 뉴스가 오늘 아침발로 있었어요. APR 메디큐브가 일본에서 3배 정도 5월달 판매량이 늘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이고 뭐 APR 오늘도 신고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어제 아침 기사인데 화장을 싹 지워준다. 경쟁사 연구원도 줍줍하는 주식이다. 이거 어느 주식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제가 아까 저 카카오가 지금 2자릿수까지 오늘 어제 네이버를 대신하는 듯하게 흐름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목록 속에 보면은 바이브 컴퍼니라고 카카오가 이제 지금 사실 쪼개져서 뭐 카카오 페이도 있고 뱅크도 있고 뭐 여러 개 게임즈 여러 개 이미 뭐 카카오란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만 바이브 컴퍼니라고 얘가 지금 반응이 아까 초반에는 좀 있었어요. 얘가 카카오 지분이 한 8% 있거든요. 약간 카카오 관계사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네요. 어제 네이버는 지분이 있다 그래갖고 막 상치고 난리 쳤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반응에
정도가 좀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오늘 리포트 종목이었는데 야 오늘 뭐 가뜩이나 여행주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카지노 종목들 흐름도 나쁠 일이 없죠. 아까 제가 어저께 매도 의견 드렸다는 흥구석유 흥하해우는 오늘 방산주가 셈에도 불구하고 풍산이나 LIG 넥스원이 약하진 않잖아요. 근데 해운주나 기름주는 약해요. 오늘 뭐 시장이 약해서 약하다가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약하면 올라가야 되는 성격인데 그런 성격에 좀 차원에서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좀 미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종목이 어저께 상친 화장품 주식이에요. NFC라고. 아니 이게 제목이 너무 신박하잖아요. 경쟁사 연구원도 산다라고 하면 야, 상대방에 있는 경쟁사 연구원이 느끼기에도 얘가 이를테면 뭐 토너 같은 거 같은데 화장품을 싹 지워준다 이런 이제 성능이 너무 좋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상까지도 가면서 흐름이 좋았는데 NFC라고 오늘 5% 빠져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거 상을 갔어요. 좀 흐름이 나오다가 눌림목 한번 주고 나서 어제 상 쳤는데 아까 장중으로는 뭐 6%까지 빠졌다니 5% 정도쯤 되는데 뭐 화장품 이슈로 봤을 때 사실 상을 한번 갔다는 얘기는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눌림목 다음에 다시 재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 정도 올랐으면 쉬지요. 근데 이게 안 오르냐? 또 오른단 말이죠. 여기도 기가 막히게 정배열 됐다가 눌림목을 준 다음에 싹 올라버렸어요. 상치기 바로 전에. 이 흐름이 아직 뭐 깨치고 나왔거나 아니면 뭐 거래량이 그냥 마음껏 터져가지고 시세가 다 엔딩이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뭐 2, 3일 내에 아니면 바로 뭐 오후나 내일이라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지금 뭐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차 이런 것에 대한 관점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번에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정이 완전히 타결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추려고 하는 게 일본의 의지였는데 그게 안 먹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뭐 알래스카든 뭐든 뭔가 좀 주고서 자동차 하면 뭐 우리나라 이상으로 사실 일본도 미국 쪽에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어떤 관점에서는 주고받는 관점에서 자동차 관세를 막 낮추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노련하게 뭔가 사바사바를 하든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못 이뤘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현대가 어떤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서 뭐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만 관세를 뭐 20%, 25% 맞아도 그냥 경쟁력이 있다. 아니면 뭐 1년, 2년만 고생하면 뭐 미국에 더 캐파를 늘려가지고 현지화해서 만드는 거 가지고 당장 대응 가능하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우회하면서 어떻게든 생존 전략을 짜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아직 제대로 뭐 붙어서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정부 구성 얼마 안 됐다 이런 걸로 해서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보다 지금 훨씬 지금 뒤처진 상태이고 뭐 줄라이 패키지라 그래서 7월 8일 9일쯤에 뭐가 나올 거라 그랬는데 그렇게 나오기에는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7월 말이나 8월쯤으로 좀 늘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동차 관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결국 그거는 제가 물론 다른 요인도 뭐 빽빽하게 찾아보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동차 쪽이 시원스럽게 올라가기에는 아직 그 미국 쪽의 그 품목 관세라든가 이런 쪽 해결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예. 전 그래서 조금 뭐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인 건 맞는데 이거를 지금 태워가지고서 기다려보자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닌 것 같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하니까 예. 제가 봐서는 저러시면 좋아요. 어제 네이버도 뭐 사실 요새 뭐 좋았었나요? 뭐 그러고 아니고 그냥 움직였는데 이게 대형주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서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패턴과 추세가 바뀌는 건 바닥에서든 어떻게 되든 이렇게 한 10%짜리 정도의 이런 대형 양봉이 나온 다음에 추세가 확 바뀌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짜릿할 만큼 단일 거래가 서가지고 장대 양봉이 섰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남다르게 아침 1시간 정도 분위기에서 와 이거 이렇게까지 왜 거래도 되면서 양봉이 한 3, 4%, 4, 5% 커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보추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가서 뭐 하물며 2차 전지도 약간 비슷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 답이 없어요, 안 보여요 이렇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보면 2차 전지가 그날이나 그 다음날 보통 오르긴 해요. 근데 그게 뭐 구조적이었냐? 그렇진 않잖아요. 예. 오르는 날도 분명히 있고 한데 이 중간에 여기 이렇게 계속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는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어요. 지난번에 5월 말에 37,000원에서 거의 10,000원이 올랐단 말이죠. 야 이번에는 야 드디어 이거 깨치고 나오나 보다 이랬는데 결국은 또 46,000원에서 지금 한 5,000원 부러져서 또 예. 물론 제가 봐서 항상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내려올 때 보면 항상 고점과 저점이 계속 아래쪽으로 경신이 되죠. 그게 한 번이라도 루틴이 깨지면 이제 바닥 잡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 구간으로 결국 제가 정교하게 그리진 못하지만 결국은 이 추세대나 이런 것들을 깨치고 올라오느냐 아니면 또 바닥 잡으러 가느냐의 관점인데 지금 제가 봐서는 그래도 다른 때보단 예, 제가 지금 대충 그렸지만 각도가 좀 눕고 있다는 느낌은 있긴 있으나 얘도 빵 터지고 예, 거래량 빵 터지고 양봉으로 뭐 한 10여 %짜리 이렇게 붙는 날 그때가 비로소 나도 너도 몰랐던 예, 추세 완전한 반전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뭐 지금 그냥 가격적으로 내가 샀던 원래 가격보다 80% 빠졌어요. 이거는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뭐 지금 사실 계속 들려오는 통계라든가 뉴스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고 안 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가 올라야 되라는 걸 바득바득 우기기는 상당히 어렵죠.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봐선 전기차가 그냥 안 팔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요. 전기차는 이제 팔려요. 거기다 하절기나 이런 때는 전기차가 나쁠 일은 없어요. 겨울 돼서 미국도 더럽게 추우면 뭐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래서 비인기 아이템이 됐지만 이렇게 여름 계절 이렇게 되면 전기차가 뭐 꿀릴 게 있나요? 요새처럼 또 전기차 충전도 빨리 되는 상황이고 뭐 차량 가격도 제법 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저도 진짜 뭐 새로 바꾸고자 하면 전기차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2, 3년 전만 해도 뭐 전기차 생각 전혀 없었는데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일부 차종을 LFP 그 중국산 쓴다고 할 정도로 이게 배터리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좀 밀린다? 아니면 할 말이 없다?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뭐 범람하고 있는
LFP 계열의 중국산 배터리로 인해서 뭐 시장이 제가 봐선 거의 마비됐다고 볼 정도로 중국도 지금 어떤 유튜브 보면은 굉장히 많이 힘들다 그래요. 전기차 업체들이 막 이전 투구하면서 수백 개나 되는 업체들 중에 뭐 상당수는 뭐 적자고, BYD도 적자니까 34%나 최대 깎아주면서 어떻게든 재고떨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많은 업체들이 중국 현지 업체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막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힘들어서 뭐 망했어. 뭐 그러면 자동차는 출시 못하더라도 배터리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많은 재고나 배터리를 만들려고 준비했던 어떤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남아있는 한 뭐 리튬 가격이 잘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싼 것만 찾으니까 리튬 가격 싼데도 그거보다 더 싼 나트륨 배터리를 가지고 뭐 또 배터리를 만드니 많이 또 그러고 앉았어요. 물론 그거마저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려면 상당히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리튬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좀 오리엔트가 된 배터리를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봐선 지금은 제 머리로는 2차 전지는 지금은,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어저께 제 지인분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 많이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이 계셔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어제 네이버를 갖고 있다가 네이버가 어제 18% 오르니까 문의를 주셨어요. 이거 네이버 이제 수익이 드디어 났는데 지금이라도 요거 팔아가지고 2차 전지 물을 지금이라도 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 30분 고민하다가 2차 전지를 팔아가지고 네이버를 사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어제. 그냥 뭐 제 하나의 뷰예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차라리 2차 전지를 팔아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11시 넘어가니까 움직이는 섹터가 또 하나 있는데 아니나 달라요. 이제 내일이면 20날. 뭐 원래 그 로보택시가 22일 날 출시되는 걸로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원래 12일이다, 뭐 28일이다 이러다가 22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SOS랩 같은 거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내일밖에 없잖아요. 22일이면 일요일 버전인데 그때 뭐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성공하면 23일 날 뭐 월요일장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택시주들이 뭐 안 봐도 비디오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선침해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자율주행주들 움직임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들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제가 물론 뭐 잡학 척척 박사나 뭐 이런 박사는 아닌데 질문 주시는 게 되게 뭐랄까 베이비 페이스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순수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보면은 그런 분들만 와서 듣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뭐 이미 진행이 한 진짜 뭐 바닥에서부터 뭐 이마 정수리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점에서 질문을 좀 많이 주시네요. 제가 보니까 되게 순수하신 건데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막상 그런 시장이 개화되거나 훨씬 그러기 전부터 시장은 이미 움직여가지고 관련되는 내용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많이 움직였어 이런데, 우리는 사실 이제 웬만큼 오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약간의 부분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 인제부터야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게 패착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식해서 왜 안 되느냐라고 해서
예. 보면은 항상 초반에 움직일 때는 아유 뭐 쳐다도 안 보시다가 시세가 한 8, 90%쯤 예, 목표했던 거에 그 정도 다다른 다음부터 굉장히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종목 질문은 네, 하지도 말고 예, 대답도 안 할 거니까 물어보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예, 계속 물어보시네. 변압기류요? 변압기류는 한번 볼게요. 뭐 변압기류는 아까 근데 산일전기 같은 거는 아직 나무 포인트가 있는데 뭐 변압기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변압기마다 좀 포지션은 다를 것 같은데 뭐 산일전기도 사실 올라가서 좋은데 이거는 이제 가격적으로 9만 원 정도 그런 이제 마디 가격 아니면 8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격도는 조금 벌어져 있으니까 이격도가 벌어진 것만큼 사실 리스크한 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재료가 계속 예,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냥 억지로 끌어올리지만 근데 이건 다행히도 아직 거래가 이렇게 확 쳤다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8만 5천 원에서 한 9만 원 사이까지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종목을 질문하셔서 대답을 드린 게 아니라 이 변압기 섹터도 뭐 핵심적인 거 한 대여섯 개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얘기 드리긴 어려워요. 어떤 거는 그냥 과대 포장돼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 다 똑같게 얘기 드리긴 어렵죠. 근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감이 좀 안 나고 있는 그래프인데 전고점하고 지금 거의 맞물려 있는데 얘가 그러면 지금 뭐 어떤 뭐 그 수주나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캐파를 늘려서 훨씬 더 나올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래량이 죽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전고점하고 거의 마주보기 상태가 아닐까 요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뚫는다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힘겨워하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동종업계 내에서도 조금 더 힘이 붙는 애 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네. 종목 질문이라는 게 매수매도 안 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예. 할 이유가 없지. 그냥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여러분들이 그리고 되게 착각하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종목이 업황이 뭐 상황이 좋아요랑 주가랑 서로 별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는데 주가는 왜 빠져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이미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서 뉴스에서는 이 관련된 기업의 뭐 업황이 좋아져요. 반도체나 이런 거 뭐 마사지 할 때 참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계속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주가는 이미 2, 3주 전부터 빠지고 있어. 근데 우리 못 팔게 만들어. 계속 좋아진다고 하니까 예. 그런 것에 구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되게. 뭐라고 떴어요? 그거는 좀 속보 관련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뜬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속보 뜬 거는 10시 59분 걸로 해서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그 원전 주변 지역 피란하라고 경고했다라는 거 나온 거 말고는 예. 그건 아까 11시쯤 했던 뉴스인데 예. 이걸 설마 지금 24분 지나서 속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때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또 시장 또 잠깐 움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하나 추가가 된 거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짜 그 군사 용어도 아니지만 빨리 까부셔가지고 그냥 끝내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숨통을 끊어버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파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극렬한 저항을 만들고 테러 만들고 이럴 거기 때문에 안 좋아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이제 유가 급등과 또 보복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안 좋게 보시는 거고,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지리하게 계속 러우 전쟁처럼 가면 쓰겠냐? 그냥 할 수 있으면 단가를 잘라버려야지. 진짜 냉정한 판단인데 이렇게 그냥 해서 이란을 거의 회생불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냥 인류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많은데, 지금 특히나 러우 전쟁 이후에 사실 시장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힘의 논리잖아요. 힘이 없으면 당하고 그냥 그런 거다. 트럼프가 하다못해 이번에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불법 이런 거 해도 보면은 글쎄요. 저는 정확하게 물론 모르면서 얘기 드리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불법 이민이다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보면 특정한 그런 나라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조금 예외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PI 아까 유리기판 쪽 어저께 상 들어간 종목 오늘 5%까지 올라오면서 유리기판 쪽에서 또 역시 가장 엊그저께 좋은 모습 보여줬던 기업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요. 원전은 대부분 좋은데 지금 두산에너빌만 수급이 좀 꼬였죠,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 꼬여서 혼자, 다른 애들은 별로 그렇게 꼬였다 이런 느낌이 없는데 말이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전쟁이 원전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죠, 제로. 한마디로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제로지. 제로. 영향이 없죠. 오늘 보시면 알지만 그쪽에 원전 관련해서 피란한 하락을 했다고 지금 원전주가 갑자기 빠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설치와 관련된 르네상스의 흐름이 이게 저런 이란 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깠든 안 깠든 제가 봐서는 거의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냥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니까 원전으로 바꾸자 이런 거 그렇게까지도 생각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런 분쟁이나 전쟁이 원전주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영향력이 거의 저는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9분이 됐네요. 삼성중공업은 이거는 그냥 매수 매도의 개념보다도 어젠가 그거 있지 않았나요?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러시아 조선소에 계약 맺었던 거 파기해가지고 이거 소송 건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즈베즈다에 했다 이거
예, 결국은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뭔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이래가지고 손해가 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손해가 났다. 그러니까 이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이 소송해가지고 받아들여지면 뭐 손해 일정 부분을 만회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손해가 난 거잖아요. 이 러시아에서 뭔가 계약을 파기해가지고 뭐 이게 해당 회사한테 악재로 작용했겠죠. 예. 그러니까 움직였다고 봐야죠, 아래쪽으로. 예. 그러니까 승소 단계를 거치면 뭐 상황이 또 반전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예,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요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또 11시가 됐네요. 아이고, 오늘 마무리가 좀 훌륭하진 않았는데 또 다음 순서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급 마무리하고 내일 또 금요일장에서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란이라든가 이스라엘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수가 저는 3,000은 못 넘는다 쪽이고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슈가 빨리 매듭이 지어지면 3,000 터치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러니까 아직 뭐 상황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하면 3,000 근처에 붙을 때마다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이고, 오히려 또 너무 빠지면 시장은 아직까지 여력도 있고 예탁금 요새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개인들 위주로 사는 거지만 개인들이 완전 미쳐서 사는 포모 현상까지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만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낙폭이 크게 생길 장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오후 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예, 고맙습니다.